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상품 하나를 올리더라도 이걸 알고 올리는 거랑 모르고 올리는 거랑은 순위에서부터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무작정 상품 등록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상품이 도대체 어디에 노출이 되는 거냐.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상품만 딱 올렸다고 해서 바로 판매가 이루어지거나 상위 노출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죠. 나랑 똑같은 제품을 소싱했고 심지어 나보다 비싼데 왜 저 상품은 상위에 노출이 되고 더 잘 팔리지? 혹시 내 상세 페이지에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며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순서는 노출, 유입, 설득, 판매 순인데 이 말은 고객이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노출이 돼서 고객의 클릭을 받아야 상세 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올린 상품이 노출은 되는지, 되고 있다면 어디에 노출이 되는지부터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올린 상품이 좀 더 위로, 아니 1페이지로 노출되는 로직이 있다면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로직이라는 게 뭔가 비밀스럽고 숨기는 것만 같고 그들만 알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렵거나 그렇게 대단한 방법도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각 플랫폼들의 로직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이버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딱 3가지인데요. 우선 최신성은 모든 플랫폼을 관통하는 로직이에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배달의 민족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신규 진입자에게만 최신성이라는 특별 대우를 해주는데요. 그냥 주문이나 리뷰 많은 업체 밀어주면 되는데 굳이 신규 진입자에게 왜 최신성을 주면서까지 밀어줄까요? 모든 플랫폼엔 신규 진입자가 없으면 결국엔 망하기 때문인데요. 유튜브도 조회수나 구독자 많은 계정만 알고리즘에 노출시키면 신규 진입자가 영상을 올릴까요? 안 올리죠. 그러니 신규 진입자가 들어왔을 때 밀어주는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는 이 최신성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최신성은 플랫폼별로 다르게 부여가 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는 최신성 반영 가이드가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키워드를 길게, 그니까 상품명을 길게 하는 이유는 뭐 이것저것 다 걸치게끔 해놓고 그만큼 검색이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도 내 상품이 상위권에 없으면 길게 해놓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미 없는 키워드는 좀 지우고 유의미한 키워드만 쓸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상품명 길이를 줄이고 내 상품이 검색이 잘 되게 하는 방법, 이건 태그와 쇼핑몰명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핵심인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각 플랫폼들은 사용자가 검색한 키워드명을 분석해서 노출시켜주는데 네이버는 스토어명, 태그, 상품 정보, 속성값 등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은 일단 다 적으셔야 돼요. 왜냐고요? 다 분석해서 노출시켜주거든요. 속성값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와 부합하는 게 있다? 그럼 쓱 끼워 넣는 거죠. 예를 들면 컬러나 사이즈가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태그를 10개를 입력할 수 있죠. 이 10개를 가장 효율적으로 채우는 방법이 뭘까요? 대부분 태그 사전에 등록된 태그로 아실 것 같은데 고수들의 영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그 사전에도 검색이 되는 태그가 있고 검색이 안 되는 태그가 있는데 이거를 분별해서 상품 등록을 하셔야 돼요. 검색이 되지 않는 태그를 넣은 분들은 지금까지 키워드를 다 낭비하고 있던 거예요. 이걸 아는 셀러들은 상품명 길이를 짧고 깔끔하게 적는 거죠. 효율적으로 키워드와 태그를 활용했으니 검색수도 많고 당연히 많이 팔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됐을 때 또 상위 노출에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태그는 어떻게 찾냐? 우린 지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하나하나 검색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시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네이버에 숨쉬기 편한 마스크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근데 상품명엔 숨쉬기 편한이라는 키워드가 없어. 근데 숨쉬기 편한 마스크라고 검색하니까 나왔어. 숨쉬기 편한이라는 말이 노출이 되는 태그인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방식을 접목해서 하나하나씩 노출되는 태그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상품 하나를 올리더라도 이걸 알고 올리는 거랑 모르고 올리는 거랑은 순위에서부터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무작정 상품 등록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상품이 도대체 어디에 노출이 되는 거냐?
그러려면 정말 작은 시장 있죠. 작은 키워드에서 플레이하셔야 돼요. 작은 시장이 꼭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내가 만약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당연히 검색량이 많은 곳에 노출을 시켜야 되고, 검색량이 많은 곳에 노출을 시키려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경쟁 점수를 이겨야 되고, 거기에서 또 이기려면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상품 등록을 해야 하지만 거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비벼볼 수는 있다는 거죠. 상품을 검색하셨을 때 하나의 상품의 쇼핑몰별 최저가로 여러 개의 스토어가 묶인 걸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걸 보고 최저가로 묶인 상품들은 노출이 잘 되는 건가?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건데, 우선 이게 왜 생겼을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쿠팡이 아이템 위너를 통해 최저가 상품을 보여주니까 인기가 금세 많아졌어요. 그래서 네이버도 안 되겠다, 우리도 최저가를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시작한 게 쇼핑몰 최저가예요. 최저가 묶이는 게 당해보면 기분이 진짜 별로예요. 그래서인지 네이버에서 혜택을 주는데요. 우리가 묶는 대신 노출 점수 더 줄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쇼핑몰별 최저가와 브랜드 카탈로그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은 다음에 자세하게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되게 단순한데요. 키워드랑 태그 전부 다 검색이 돼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태그 20개를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옵션명을 수정하시게 되면 순위가 나락을 가기 때문에 절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쿠팡은 로직이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사실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판매량을 이용한 노출이랑 효과적인 광고 관리가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1번가 G마켓 옥션, 이 세 마켓도 노출 점수로 순위가 매겨지는데요. 일단 이 플랫폼들은 굉장히 정직하고 공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도 존재하는데요. 추가 정보를 입력할 때 선불하기 상품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구매 대행 사업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로 입점해서 점수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판매가 됐을 때 조금 번거롭지만 고객한테 전화해서 통관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정도 수고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구매 대행 사업자로 입점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추가 정보 다음에 고객 혜택 광고란에 복수구매 할인, 판매자 지급, 스마일 캐시, 후원 쇼핑칸에 전부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CPC 광고처럼 선불이 아니에요. 판매가 됐을 때 돈을 지불하는 후불 시스템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큰 금액을 설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최소값으로만 설정을 해도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노출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5대 마켓의 노출 점수에 관련된 로직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알려드린 내용들이 당연히 한 번에 이해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구독하시거나 저장해서 이해될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플랫폼들이 어떤 로직을 기반으로 움직이는지와 그 로직을 이용해서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 이 두 가지만 얻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